일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출생률은 사상 최저, 엔화는 폭락하고 모든 지표가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불안한 시민들이 가득하고 편의점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말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일본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일본 정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일본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일본,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그들이 숨기려 했던 마지막 경고, 이제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시민들. 일본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진보다 더 큰 위기, 숨겨진 진실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트렌드를 연구하는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유튜버 데이빗 한입니다.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분석해 콘텐츠를 만들죠.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변화와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 도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한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보통 일본 공항은 관광객들로 붐비는데 이번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으로 가는 전철을 탔을 때 제 예상은 완전히 깨졌어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보다 일본인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깊은 한숨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저는 일본이 겪고 있는 엄청난 위기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에 도착한 지 몇 시간,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편의점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대되더라고요. 그런데 편의점 안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시락 코너, 삼각김밥 코너, 심지어 생수까지. 처음엔 혹시 오늘따라 손님이 많았나 싶었죠. 하지만 가게 안을 둘러보니 직원들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도시락이 다 팔렸나요? 그런데 점원의 대답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도시락이 잘 안 들어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큰 도쿄 한복판에서 편의점에 먹을 것이 없다고?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는 순간 뒤에서 서 있던 한 일본인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끝이야. 그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편의점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저는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중심지 중 하나로 꼽히며 많은 나라들의 롤모델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여전히 안정된 것처럼 보였을 뿐 실상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도쿄의 주요 경제 뉴스와 분석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일본이 마주한 가장 큰 위기였고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본 사회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구 감소였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죠.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본의 노동시장은 이제 기계화와 자동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혁신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저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자세히 파헤쳐가며 이런 문제들이 일본 사회 곳곳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경제 위기와 인구 감소 문제를 이해하면서 저는 일본 정부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쿄의 한 정부 기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자 한 고위 관료가 연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와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자동화를 통한 접근 방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진정한 해결책일까? 관료는 이어서 스마트 시티 구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해결책을 통해 경제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 방법이 일본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놓은 해결책은 저에게는 매우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기술 혁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몇몇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기술 혁신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일본의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정책 문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국민 우선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이제는 그로 인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자주 들렸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도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위기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고, 그중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이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본 사회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일본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일본의 향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그 변화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은 편의점에서의 경험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힘든 상황에서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만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대응은 일본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었습니다. 기술 혁신과 자동화가 중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일본 사회의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불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쿄의 한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일본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지만 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고, 그 고민은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최근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교육비,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를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의 말은 절망감과 함께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가족을 이루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저는 일본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이나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한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 참가자는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해요. 일본은 더 이상 고립된 섬처럼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포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에는 여전히 자국민 우선이라는 강한 관념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금 일본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숫자나 통계로 설명될 수 없는 깊은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을 이루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함께 나서야 할 때인 것이죠. 도쿄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작은 바에 들어가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일본의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갈 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에 들어서자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불안과 고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중 한 그룹의 청년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단력과 함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청년들이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가려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해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외국인과 함께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일본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관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그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직면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아왔지만 오늘날 그 나라가 맞이한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에 고착된 사회적 구조와 관습들이 일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는 여전히 그 위기 속에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 사회가 처한 현실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변화가 두렵고 과거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일본 사회를 지배해왔지만 그동안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기지 않으면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 내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위기 그 이면에는 일본 사회가 오랫동안 숨기고자 했던 여러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이제 일본이 직면한 지진보다도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닌 사회와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흔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가 도쿄의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을 때 젊은 창업자들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일본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는 오랫동안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었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고 하지만 내부의 저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저항은 일본이 숨기고 싶었던 진실 중 하나입니다. 바로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일본의 젊은 세대가 나서서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일본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온 여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경제 위기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일본은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노동자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스타트업들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일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젊은 세대의 모습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창의성과 도전 정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한국이 이미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온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포용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외부의 시각을 받아들이며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변화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다문화 사회의 성공 사례처럼 일본도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변화는 결국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부심과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혁신과 포용의 정신이 일본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통해 일본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일본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며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일원이 되어봅시다. 우리는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일본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